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불편, 분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민께서 느끼시는 이런 그러니까 불안과 불편 그리고 이 분노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추가 피해를 막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해킹 사고의 모든 어떤 잠재 위험들을 다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심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완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상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심이 무슨 기능을 하는 칩입니까? 유심은 가입자를 인정해 주는 칩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심은, 말해서 휴대폰의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인정이고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정은 저희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이번에 유출된 거는 인정 모듈입니다. 근데 자, 갖고 계시는 이 많은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그 유심을 탈취하기 전에는 탈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 휴대폰 단말기에 들어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유심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저희가 유출되지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예, 얘기신 예, 거잖아요. 예. 이제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이 이 부분이에요. 예. 전화번호부라든가 혹은 은행 인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복제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본인이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의 어떤 코인 거래소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자금이 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유심 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4종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심을 복제하는 것을 유심 클로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휴대폰이 복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과 동일한 번호를 가진 휴대폰이 복제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심이 그렇죠?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이 복제되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SKT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있죠. 예. FDS.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번호에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이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걸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러면 회사에서 이 휴대폰을 불법 복제된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기술에서 답변 드리고요. 예, 유정환 부사장이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번호가 복제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짜 내 폰이 차단이 되고 불법 폰이 통신망에 접속하는 걸 어쨌든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심보호 서비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단말기의 그러니까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을 해서 차단하는 거죠. 단말기하고 이 유심하고 한반으로 용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심을 복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용접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예, 내가 가지고 이거는 있는 절대 안 되는 휴대폰에 거예요. 예.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으면 예, 다른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복제한 유심을 넣어도 안 차단할 됩니다. 수 있다라는 예.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100% 차단할 만약에 이 휴대폰 단말기에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 휴대폰을 똑같게 복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유출이 된 경우에는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예, 예. 그럼 어떤 세력이 내가 가진 휴대폰과 동일한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진 휴대폰과 그리고 유심까지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정보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건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 조사에 발표된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민께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해외 여행 나갔을 때 해외 로밍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월 14일부터는 바꿀 텐데요. 그 전까지는 유심 그러니까 교체를 그 전에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예. 많으시다고요. 예, 근데 교체를 이 경우에
우리가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해외 가서 로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전용 유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심을 저희 로밍을 안 쓰시고 다른 걸 가시는 고객분들은 또 그런데 저희 로밍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유심을 바꿔드리고요. 유심을 그거는, 못 바꿔드리는 경우에는 차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그 제대로 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해외에 나갔을 때 데이터 전용 유심을 사용하면은 해외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걸 똑바로 공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도 SKT에서 어제 4시에 전송한 문자 공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방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공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한 2030 세대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해외 로밍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또 해지해야만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해지하는 방법도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거 제대로 공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심 교체 현황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번 해킹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하고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해킹 공격 시도가 162만 회라고 합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하루예요. 여기에서 80% 이상이 북한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의 해커 부대는 최정예 전력으로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부대도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수원, ADD, 국방부, 방위산업체, 법원까지 이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해킹에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 최대 통신업계라고 하는 SKT만도 털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쯤 되면은 단위 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현 차관님과 이상준 원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동권 처리에 있어서 SKT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그리고 상세하게 그 내용과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국가 배후의 세력들도 현재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민간 분야 저희가 맡고 있는 사이버 해킹 시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탐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키워나가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들에 대한 보강 문제도 필요하고 법제도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나가면서 실제로 앞으로 첨예하게 점점 첨예해지는 기술적인 보안 문제를 위해서 전면적인 보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강도영 차관. 너무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네? 예. 보안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일단 방법. 정보보호 기반 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 기반 시설을 지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통신에 지정 대한 안 했잖아요. 예,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ISMS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으나 점점 많이 다양해지는 고객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에 대한 인증 부여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지금 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 정보 어떻게 저장하나 알아보세요. 고객 개인 정보에 그 정보 암호화해서 하나 안 하나, 암호화하는데 얼마 드나 돈이 다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 사태 터지고 지금까지 깊이 파서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답변 곤란합니다. 저희 해결책 만들 때까지 갈 거예요. 예.